10월 8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김혜정입니다. 오늘 아침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대부분 지역 오늘 흐리겠고요. 영서 지역은 저녁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영서 남부 지역이 5에서 2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4도에서 최고 21도까지 예상되고요. 원주 지방 현재 기온은 19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내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가득 담아 강원드림 폐광지역 우수 제품 온라인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가득 담아 강원드림 온라인 특별전 소식 먼저 전해보고요. 또 도내 18개 시군 중 무려 14개 지역에 코로나 역학조사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내 자치단체 3분의 2가 넘는 곳에 역학조사관이 없다는 얘기인데 코로나 역학조사관 업무의 문제점은 없는지 또 원인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보고요. 또 매주 금요일 우리 관내 문화계 소식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 관내 지역의 문화계 소식도 챙겨보겠습니다. 10월 8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원주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동주최 제16회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7, 8일 이틀간 온라인으로 개최되고 이번 영화제 주제는 소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행 특급 제주도 여행기 등 장애인 이동권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영화 5편이 영화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영됩니다. 영월군이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주관 한국에너지공단 추진해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를 통해 영월군은 내년에 영월읍과 주천면을 대상으로 국토비 6억 5천만 원 등 총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해 개인주택 134가구에 태양광, 15가구에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 설비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6일부터 강원도형 공공배달앱 1단 시켜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평창군은 3분기 확대 시군으로 참여해 올 8월부터 가맹점 모집 지원단을 구성하고 대대적인 가맹점 모집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어 12일 봉평 전통시장에서 1단 시켜 오픈식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인 배달앱 서비스 시작을 알릴 예정입니다.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 경제진흥원이 이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60일간 온라인에서 도내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가득 담아 강원드림 폐광지역 우수 제품 온라인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폐광지역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가득 담아 강원드림 온라인 특별전 소식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의 김영기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김영기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도내 폐광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서 태백, 삼척, 영월, 정선 폐광지역에 우수 제품을 판매하는 가득 담아 강원드림 특별전이 열린다고 하는데 먼저 이 가득 담아 강원드림 우수 제품 온라인 특별전 어떻게 기획된 행사인지요? 예. 이번 온라인 특별전은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이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폐광지역 기업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고요. 가득 담아 강원 드림이라는 주제로 폐광지역 특구 내에서 우수기업의 제품을 선발하고 그중에서 저희가 한 13개 50여 개 제품을 선발해가지고 10월 1일부터 저희가 위메프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 60일 정도 2달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한 보름 정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인기도 있었고 조금 짧다고 하는 아쉬움도 있어서 저희는 이번에는 2개월 정도, 60일 정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추석이 낀 것도 아닌데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이게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의 폐강 지역 사업은 진행한 지가 꽤 됐고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이제 판로 개척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비대면 시스템이 이제 각광받다 보니까 온라인에도 진출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성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사실 이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온라인 시장이 좀 확대되는 추세인데 작년에 이어서 그럼 이번이 이제 두 번째 진행되는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 맞습니다. 어느 지역의 제품들을 좀 만나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이제 폐광 지역 활성화 사업이다 보니까 태백, 삼척, 영월, 정선에서도 폐광 지역 특구로 지정된 곳이 있어요. 그곳에 있는 이제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쪽에 특화된 기업들을 저희가 이제 계속 창업에서부터 육성, 홍보까지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나온 제품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특별전, 그러니까 요 탄광, 폐광진흥지구 지역에서 지정된 생산되는 특산물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강원도다 보니까 그 어떤 농산물, 농산 가공품 이런 것들이 좀 강세이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가공품 같은 거,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생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층이 예를 들어서 조리해서 먹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아예 다 조리가 돼 있는 간편식으로 된 그런 나물밥 종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저희 대한민국의 이제 기본이 이제 김장이다 보니까 김장 관련된 절임 배추부터 시작해가지고 관련 속재료들까지, 그다음에 이제 그 건강식으로 나올 수 있는 더덕즙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캠핑 인구가 많이 늘었대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생각을 못했었는데 의외로 캠핑용 그 태백에서 나온 이제 장작을 생산하는 업체가 있어요. 근데 이런 업체가 저희가 10월 1일 처음에 런칭하자마자 폭발적인 좀 인기를 얻고 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10월 1일부터면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젊은 층에서는 밀키트 제품, 이게 모두 완성된 제품들을 많이 좀 선호하는 그런 추세이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젊은 층이 아무래도 이제 주로 이제 온라인을 주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층에 대한 이제 제품군이 이제 인기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를 들어서 그 곤드레 나물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간편해서 가져다니면서 예를 들어 잠깐만 그냥 조리만 하면 그냥 바로 넣고 조리만 하면 되는 형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제 캠핑용 장작, 이 참나무 장작 자체가 저도 이제 이번에 이렇게 인기가 있어서 자세히 살펴봤더니 장작에도 이게 급이 있답니다. 그래서 태백에서 나오는 이런 장작들은 이게 장작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생각지 못했던 제품들이 의외로 젊은이들에게도 호평을 받고 있군요. 작년에도 성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사실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많이 반신반의했는데 들어가 봤더니 작년에도 저희 제품과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이런 새로운 이제 판로를 시작했다는 데 사실은 저희가 이제 관점을 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프라인이 주 마케팅 대상이었는데 온라인에 처음 해보자 했더니 반신반의하고 이제 기업들이 들어왔더니 거기에 나갔더니 문의 전화들이 상당히 많이 왔었다. 그리고 이제 되게 이제 유통으로도 좀 많이 나가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유통까지 연계된 경우들이 진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젊은이들에겐 또 이런 제품이 또 호평을 받고 있지만 이제 곧 또 김장철 아니겠습니까? 또 라이브 커머스로 고냉지, 김치, 절임 배추 등 특가 또 판매 행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이 김장도 하나의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저희가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11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김장 관련해가지고 그 제품군을 이제 라이브 커머스로, 요것도 이제 비대면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라이브 커머스로 이제 실감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런 업체들은 먹는 거다 보니까 해썹 시설에서부터 아주 청결한 상태를 저희가 이제 검증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역의 특색이 있는 이제 우리 청정 지역 태백 쪽에서 태백이나 삼척 쪽에서 나오는 이런 완전한 건강한 이런 식품들을 이제 가지고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김장도 이렇게 완제품 다 고춧가루까지 버무려서 판매가 됩니까? 저도 이제 김장 준비를 해야 돼서 관심이 좀 많이 가네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다 조리가 된 것도 이제 저 김장 김치도 판매를 하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재료도 별도로 팔고 그다음에 절인 배추만도 팔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좀 해놨습니다. 네. 김장 걱정인 분들은 라이브 커머스 이 채널 좀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가격도 많이 좀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가격선은 어느 정도이고 또 어떻게 구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국내 그래도 이제 쇼핑몰 플랫폼 중에서는 그래도 좀 뭐 인기가 있다고 하는 위메프랑 진행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가 최대 한 50% 정도까지의 할인 행사를 좀 하는 품목들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쿠폰 발행이라 돼가지고 10% 이제 뭐 할인 15%라든지 10%에서 15% 정도 할인 쿠폰까지도 지금 발행을 해서 소비자분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게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 이외에 또 폐광 지역 기업 지원이나 또 폐광 지역 기업의 제품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따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강원도 경제진흥원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다음 주부터 1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제 GTI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비대면 시스템으로 온라인으로 대대적으로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폐광 지역에서 나온 제품들도 같이 거기 나가는 제품들이 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강원마트라는 걸 또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강원마트라는 곳에서도 온라인에서도 만나볼 수 있고 거기서도 이제 이벤트를 또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 경제진에서 갖고 있는 이제 마케팅 플랫폼들을 총동원해가지고요. 폐광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그쪽에 이제 많이 노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작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위메프 들어가면 폐광 지역 특산물 따로 이렇게 코너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제일 쉬운 방법은 검색에서 강원 드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바로 그 제품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중에서도 제일 오른쪽에 보면 카테고리 분류를 하나를 좀 해놨습니다. 상생 마켓이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놨어요. 네. 거기에 들어가면 전국 지자체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벤트들이 있는데 저희 강원 드림이라고 하는 게 거기에도 마련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편한 걸로 따지면 검색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네, 폐광 지역 특산물 특별점, 좋은 성과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도 경제진흥원 지역발전본부 김영기 본부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듣고 계십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이 코로나 방역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족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추인의 리포터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도 역학조사관 배치 현황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코로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지 20개월이 되어가지만 도내 역학조사관이 없는 지역이 무려 14군데나 됩니다. 강원도 18개의 지자체 중에 원주, 춘천, 강릉, 평창 이 4개 지역에만 역학조사관이 배치됐는데요. 역학조사관 인력이 부족해 조사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인구 10만 명 이상의 시군 단위에 역학조사관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 따라 원주와 춘천같이 비교적 큰 도시에만 역학조사관이 있는 겁니다. 강원도는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역학조사관이 부족한 상황인 건데요. 이는 사실 강원 지역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강원도청 권영여 역학조사 담당관에게 들어봤습니다.
역학조사관이 없는 시군 14개 시군은 의사 또는 간호사 등 역학조사를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시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도의 이제 감염병 관리 지원단의 역량 강화 교육이나 수시 교육, 기타 질병관리청에서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역학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역학조사관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정식 역학조사관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한시적 역학조사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강원도에서도 역학조사관을 더 많이 양성해서 미래 감염병이나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네. 자, 큰 도시에만 역학조사관이 있고 군 지역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역학조사관이 없는 지역에는 역학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역학조사관이 없는 이 14개 시군에서는 방역팀 소속 공무원이 임시 역학조사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초기에 도 즉각 대응팀이 출동해 시군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강원도 즉각 대응팀은 강원도 역학조사관과 감염병 관리지원단 역학조사단으로 구성됐습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 확진자의 감염 경로와 동선을 조사하고 자가격리 등의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내리는 핵심 인력인데요. 그런 자리를 대신해 14개 지역의 경우 정식 역학조사관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인력이 투입되다 보니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제도적인 해결책에 관해서 강원도청 권영여 역학조사 담당관 이야기 이어 듣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역학조사관의 의무 배치 기준을 시군 단위로 좀 더 촘촘하게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시도, 시군구 단위의 역학조사관 자격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 역학조사관이 되려면 2년간 현장 직무 훈련과 함께 1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교육 3주, 지속교육 6회, 학술지 논문 게재, 분석보고서 4편, 보도자료 2편 이런 과정들을 2년 동안 모두 마쳐야지만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업무 겸하여서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려면 매우 많은 개인적인 학습 노력과 시간이 되지만 현재의 코로나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인 효과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리하자면 어떤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강한 업무 강도에 비해서 임시적 공무원이라는 이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급여 같은 문제로 역학 전문관의 인력이 부족한 건데요. 말씀해주신 내용을 정리하면 시단위별로 필요한 역학조사관의 배치의 법적인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고요. 이 근무 환경에 비해서 역학조사관 교육 제도를 조금 완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역학조사관 양성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에 관해서 어제 강원도는 강원도의 시군 공무원 46명을 수습 역학조사관으로 임명했는데요. 이들이 정식 조사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직무훈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부족한 역학조사관 문제가 조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바이러스나 감염병에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데요. 이 도민의 안전과도 깊은 관계가 있는 만큼 많은 고민과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네.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빠르게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51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또 윤지혜 리포터와 함께 우리 관내 문화계 소식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원주 옥상 영화제가 온라인 상영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16일까지 계속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연기됐던 원주 옥상 영화제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11일간 개최되는데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오프라인과 온라인 상영회를 병행해서 개최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여름의 끝, 달의 극장으로입니다.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온라인 영화제가 진행되고 올해 상영작은 총 25편인데요.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 사전 예매제로 운영되며 일자별 관객 인원을 제한합니다. 각 프로그램 정원은 온라인 상영 작품별 100명, 부대 프로그램은 10명입니다. 참여 방법은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원주 옥상영화제를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영화제 홈페이지를 통해 연동된 별도 상영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다양한 작품과 섹션 중에서 추천해주고 싶은 작품으로는 개막작을 꼽았는데요. 그럼 이어서 매일 저녁 진행되는 관객과 감독의 만남인 GV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원주 옥상영화제 이효정 프로그램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도 영화제에 꽂힌 관객과의 대화라고 불리는 GV라고 생각이 들어요. 상영장 만든 감독님 그리고 출연한 배우분들이 이제 원래 야외 상영 일정에 맞춰서 저희 영화제에 오십니다. 아쉽게 이제 야외 상영이 취소돼서 관객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이 게스트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는데요. 이제 행사장의 무관객으로 저희가 GV는 진행을 하고요. 이 모습이 온라인으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1일까지 매일 밤 9시에 네이버 TV 원주 옥상영화제 채널에서 GV 실시간으로 관람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채팅창을 이렇게 열어놔서 관객분들이 이렇게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이제 영화제도 정말 다사다난한 날들을 좀 보내고 있어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사실 저희가 이 작품들을 선정을 했어요. 평소에 이제 원주에서 보기 힘든 그런 독립예술 영화인 만큼 이번 온라인 행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옥상영화제 온라인 참여 기대해 보고요. 자, 두 번째로 원주시가 2021 원주시 영어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고요? 네, 원주시는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국제자매 우호 도시인 로아노크 도시와의 비대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21 원주시 영어 UCC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나 대학 재학생 누구나 개인 또는 단체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원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콘텐츠를 3분 이내의 영상으로 제작하면 됩니다. UCC는 유저 크리에이티드 콘텐츠의 약자인데요.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말합니다. 사용자가 상업적인 의도 없이 제작한 콘텐츠를 온라인상으로 나타낸 것으로 인터넷, 디지털 카메라,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 분야가 발달함에 따라 전문가 집단이 아닌 일반 사람들도 기존의 미디어보다 빠르고 의미 있는 정보들을 생산해내면서 확산됐습니다. 영어 UCC 공모전은 원주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대회인데요. 10월 15일까지 개인 유튜브 계정에 동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해당 인터넷 주소를 신청서에 적어서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원주시 자치행정과 엄지숙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이번 UCC 공모전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변화된 교류 환경에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비대면 교류를 활성화시키고자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특별하게 주제를 설정을 하거나 그렇진 않았고요. 소금산 출렁다리나 법천사지 같은 관광이나 문화재뿐만 아니라요. 원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소재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로아노크 시민들이 저희 심사 과정에서 참여를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요. 같이 동시에 말씀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막으로라도 그분들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엔 행성 소식인데요. 제17회 횡성 한우 축제가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죠. 네, 올해 횡성 한우 축제 모든 행사가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횡성군과 횡성문화재단은 1일부터 15일까지 우라차차 횡성한우, 으라차차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축제를 엽니다. 군은 지난 30일 긴급대책회의를 소집해서 비대면 온라인 판매 위주로 프로그램을 편성했습니다. 축제는 유튜브 채널 횡성문화재단 TV를 통해서 30개 이상 영상 콘텐츠로 생중계되는데요. 스타셰프 미카엘, 이선희 씨 등이 횡성한우 요리를 시연하는 3인 3색 횡성 쇼타임, 횡성군 볼링팀 한우스, 유튜버 원지가 출연하는 횡성여행 딜리버리 등 다채로운 영상 콘텐츠가 준비됐습니다.
또 8일은 보컬 그룹 VOS가 보이는 라디오 공연을, 또 9일엔 성악가들의 뮤직인 횡성 공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태기왕 전설을 소재로 한 창작 판소리극 태기유사 공연은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횡성 한우와 농특산물 판매는 축제 홈페이지에 구축한 온라인 마켓에서 이루어집니다. 축제 한정 상품을 20에서 30% 할인 판매하고요. 또 이번에도 횡성 한우축제 발전 전략과 지속가능한 횡성 한우산업 육성 포럼, 온라인 퀴즈 대회, 또 UCC 공모전, 주말 이벤트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네, 가까운 곳에서 또 이렇게 횡성 한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또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평창의 한 작가가 본인의 작품을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또 기증했다는 소식도 있나요? 네, 평창군 문화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오상욱 작가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기다림, 또 돌아가는 사람, 달리는 사람 등 총 3점의 작품을 기증했습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된 조형물인데요. 또 10월 말까지 평창군 문화예술재단에 전시해서 관람객이 언제든지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지역의 문화계 소식 총 간추려봤습니다. 윤지혜 리포터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10월 8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듣기에는 유튜브 원주 K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이용 가능합니다. 구성 문수연, 엔지니어 김한나, 제작 진행의 김혜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